지금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할 거예요. 아까까지는 이제 뭐를 했냐면 수요와 공급 하면서 했었고,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이제 수험생들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이론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수준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이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의 기본만 갖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되게 좋아요. 왜냐면 내가 얘를 그 탄력성을 제대로 알고 있잖아요. 그럼 경제 문제 치고 굉장히 빨리 풀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경제 뭐 분석해야 되고 그래프 분석해야 되고 계산해 와야 돼. 얘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게 순식간에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단 모르는 사람 못 풀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못 풀고 아는 나는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좀 잘해 두셔야 되고, 요번에 이제 서울시라든가 국가지라 지방지 전체적으로 뭐냐면 탄력성을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력성은 많이 나올 주제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탄력성이라는 것 자체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이게 탄력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도대체 탄력성이 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앞에 뭐라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래요. 그럼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어떻게 된댔어요? 수요량이 하락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올라간다 그러잖아. 그러면 도대체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량이 얼마나 떨어지고 가격이 하락했을 때 수요량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판단하는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에 대한 수요량의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반응이 민감할 수도 있고요. 둔감할 수도 있어요. 자, 민감하다, 둔감하다는 뭐냐면 가격이 상승했어요. 근데 수요량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이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에 대해서 별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둔감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격이 상승했어요. 근데 수요량이 이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상승했을 때 굉장히 격하게 반응하죠. 그럼 격하게 반응하니까 뭐예요? 민감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판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론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노랭이가 있어요. 노랭이 가격이 있고 노랭이 수요량이 있어요. 그리고 빨갱이 가격과 빨갱이 수요량이 있어요. 자, 노랭이 가격이 요만큼 올랐어요. 그랬더니 노랭이는 수요량이 요만큼 떨어진 거예요. 근데 빨갱이는요, 가격이 이만큼 올랐더니 똑같이 노랭이랑 똑같이 가격이 올랐어요. 그런데 수요량이요 이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순간 얘는 가격에 생각보다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얘는 가격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가격에 민감한 아이, 얘는 가격에 둔감한 아이라고 얘는 가격에 둔감한 아이, 얘는 가격에 민감한 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매번 모든 재화마다 이렇게 가격과 수요량을 이렇게 그림으로 화살표로 그려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뭐냐면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얼만큼 변화하는지를 한번 나타내 봅시다 라고 하고 나온 게 뭐냐면 가격의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럼 가격 탄력성을 어떻게 구하냐면 가격 변화율 분의 가격이 변화율이라는 건 변화값이죠. 그죠? 어떤 시점 A 시점에서 B 시점까지 변화한 가격의 변화, 가격이 상승했는지 가격이 하락했는지 가격의 변화율이에요. 그죠? 변화율은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구하죠. 변화율이라는 거는요, A라는 시점이 있고 B라는 시점이 있어요. 그럼 A라는 시점에서 B 시점으로 변화된 것이 있겠죠. 수치적인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변화를 A에서는 100이었는데, 자, A에서는 100이었어요. 근데 B에서는 110이 됐어요. 그래서 A에서는 100이었었는데 B에서는 110이 됐어. 그래서 B가 A보다 더 커. 이렇게 되게 주절주절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초기값이 100이죠. 그럼 변화분은요. 100에서 110 됐으니까 뭐예요? 10이죠. 그러면 100분의 10 곱하기 100이니까 10%가 나와요. 그럼 변화율 10%라는 건 뭐냐면 B는 A보다 10% 크다라는 뜻이에요. 사이즈가.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변화율에서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 앞에 값과 뒤에 값의 변화분, 변화값 이런 차이를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변화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중에 4단원 가면
국민소득지표에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가격이 변화한 거예요. 가격이 상승했는지 가격이 하락했는지 가격의 변화율이에요. 거기에 뭐예요? 수요량 변화율이 나옵니다. 가격이 얼마나 변화한 것에 대한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이걸 나타내는 게 뭐가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수요 법칙을 배웠죠. 수요 법칙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면요, 수요량은요 떨어지죠. 가격이 하락하면요, 수요량은 올라가요. 자, 노랭이 봐요. 가격이 올라갔죠? 수요량은 떨어졌어요. 자, 빨갱이요. 가격이 올라갔죠? 수요량은 떨어졌어요. 무조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떨어지게 돼 있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가격 변화율이 플러스 값이죠? 수요량 변화율은요, 무조건 마이너스 값을 가져요. 가격 변화율이 마이너스 값이죠? 그러면 수요량 변화율은 무조건 플러스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력성은 항상 마이너스 값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값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요의 가격이 얼마나 민감한지, 둔감한지만 판단하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젓가락 2개를 씌워요. 절대값을 씌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절대값을 씌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탄력성은 부등호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수요 법칙의 적용을 받는다라는 전제 조건을 갖고 가면 무조건 수요량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은 부호가 반대여야죠. 그죠? 왜냐면 이거를 자꾸 왜요?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자, 아까 변화율 어떻게 되냐면 초기값분의 변화분 곱하기 100이죠. 그죠? 그러면 자, 100에서 110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죠? 100에서 90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증가한 거고요. 두 번째 경우는 감소한 거죠. 그럼 증가한 것부터 한번 계산해 볼게요. 변화율을 초기값 100분의 변화분 곱하기 10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초기값 변화분 똑같은 10이죠. 근데 10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감소한 10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곱하기 100이에요. 동일한 10%인데요. 동일한 10%인데 어떤 거예요? 첫 번째 거는 플러스 10%고요.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10%예요. 증가하면 변화율은요. 변화율이 플러스 값이라는 건 무조건 증가했다라는 뜻이고요. 변화율이 마이너스 값이라는 건 무조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위에 분자가 마이너스 값이 나올 거니까. 그죠? 그럼 다른 말로 해서 변화율이죠. 3번. 100에서 100 됐어요. 100에서 100 될 수도 있잖아요. 전혀 변화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초기값 변화분 곱하기 100. 몇 나와요? 0 나오네. 변화율은 플러스 값을 가지면 앞에보다 무조건 증가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시점에 있는데 내가 플러스 값을 갖고 있어요. 그럼 앞에 시점보다 난 무조건 어때요? 증가했습니다. 라는 게 변화율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죠. 그러면 난 앞에 시점보다 감소하였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0이라는 건 뭐예요? 앞에랑 같습니다예요. 그게 변화율이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가격이 상승해요. 그럼 가격 상승하면 무조건 가격 상승률 무슨 값이야? 변화율은 플러스 값이죠. 근데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무조건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그러니까 수요량 변화율은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가격이 하락해요. 그럼 마이너스 값이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무조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플러스 값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 값을 가져서 절대값으로 계산을 합니다. 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수요량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은 항상 어떻게 돼요?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수요량이 가격이 플러스면 수요량은 무조건 마이너스고요. 가격이 마이너스면 수요량은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수요량과 가격 변화율의 부호가 같다라면 가격 변화율이요. 자, 가격 변화율 플러스 값이에요. 가격 변화율이 플러스 값이에요. 근데 수요량 변화율도 플러스 값이야. 그럼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량이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건 수요 법칙의 예외가 되겠죠. 수요량 변화율과 가격 변화율이 만약에 부호가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요 법칙의 예외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수요 법칙의 적용을 받으려면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같아야 돼요. 그럼 봤을 때 여기 노랭이 봐봐요. 자, 변화율을요. 화살표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랭이 가격 변화율은 이만큼이죠. 그죠? 근데 수요량 변화율은 요만큼이에요. 분자와 분모 중에 지금 어떻게 누가 가격 변화율이 더 큰 가격 변화율이 더 커요. 얘는요. 가격은 요만큼 변했어요. 근데 수요량 변화율은 어때요? 이만큼 변하죠. 그죠? 그럼 얘는 뭐 어때요? 수요량 변화율이 더 커요. 자, 그럼 노랭이 봐봐요.
노랭이는 가격 변화가 수요량 변화 중에서 가격 변화율이 더 크죠. 분모와 분자 중에 분모가 더 커요. 그러니까 어때요? 1보다 커요? 1보다 작아요? 얜 1보다 작아요. 근데 여기는 빨갱이는요. 가격 변화가 수요량 변화 중에서 수요량 변화율이 더 커요. 그죠? 그럼 분자랑 분모 중에서 분자가 더 크죠? 그럼 무조건 1보다 크게 되죠. 그래서 빨갱이는 1보다 커요. 이거를 우리가 노랭이를 뭐라 그러냐면 비탄력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빨갱이를 뭐라 그러면 탄력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요량이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인 거예요. 그리고 수요량이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굳이 이거를 따지는 이유가 뭐냐면 가격이 올랐을 때, 가격이 떨어졌을 때 과연 수요량이 얼만큼 움직이는지 보는 거예요. 공급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 올라요. 그럼 수요량도 같이, 공급량도 같이 오르고요.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공급량도 같이 떨어져요. 근데 그거에 격차가 있기는 하겠지만 수요만큼 수요처럼 판매 수입에 엄청난 영향을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가격이 상승했죠. 그러면 공급량은요. 증가해요.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판매 수입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요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 상승했죠. 근데 수요량, 거래량이 감소하죠. 그러면 하나는 올라갔고 하나는 떨어졌죠. 그러면 그거의 격차에 따라서 뭐가 결정 나와요? 판매 수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판매 수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네의 포커스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럼 이걸 전체적인 이론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면 자, 방금 했었던 비탄력과 탄력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되게 많은 건데 많은데 그중에서 두 가지만 우선 볼게요. 자, 비탄력적 아까 어때요? 비탄력적은 노랭이었죠. 가격이 올라간 것보다 수요량을 떨어뜨려요? 못 떨어뜨려요? 못 떨어뜨려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D는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이 D라고 얘기해요. 큰 의미 없어요. 그냥 우리가 뭐 영어에 그 엡실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D구나 읽을 수만 있으면 돼요. 막 이런 거에 막 괜히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요. 이 S겠지. 이 D가 수요잖아요. 그럼 이 S는 공급이겠죠. 그래서 이 D가 1보다 작다? 비탄력적이라고. 아까 비탄력적 노랭이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갔어요. 수요량이 더 많이 내려왔어요.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 중에 누가 더 커요? 가격 변화율이 더 크네요. 그죠? 자, 그럼 빨갱이 봐봐요. 빨갱이가 어떠세요? 탄력적이라고 했죠? 1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탄력적인 아이는 1보다 크죠? 1보다 클 때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수요량이 더 많이 떨어졌어요. 수요량이 더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에서 누가 더 커요?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단위 탄력적인 아이가 있어요. 이 단위 탄력적인 아이가 조금 특이한 아이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항상 일정 금액을 구매하는 거예요. 항상 나에게 주어진 돈만큼만 쓰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도 난 100만 원을 쓰고요. 가격이 떨어져도 100만 원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는요. ED가 1이에요. ED가 1이라는 건 분모랑 분자가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같은 거예요.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같다 보니까 ED가 몇이 나와요? 1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같죠. 그럼 가격이 만약에 10% 상승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수요량 변화율이 마이너스 10%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게 뭐가 돼요? 단위 탄력적이에요. 요거 세 개가, 얘네 세 개가 수요 법칙에 적용을 받는 아이들이에요. 수요 법칙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건 뭐냐면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량이 떨어지고요. 가격이 하락했을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가격이 상승했을 때 얘는 조금만 떨어지고요. 얘는 가격만큼 떨어지고요. 얘는 가격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단위 탄력적인 아이를 기준으로 얘가 수요량 변화율과 가격 변화를 일치하죠. 얘를 기준으로 가격 변화율이 더 큰 얘를 비탄력적,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큰 얘를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양 끝에 있는 앞에 완전이라고 붙은 아이들이 이제 수요 법칙의 예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 셋이 수요 법칙에 적용을 받으면 나머지 아이들은 수요 법칙의 예외인데 우선 완전 비탄력적부터 할게요. 완전 비탄력적인 아이는 가격이 변동해도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격이 변동해도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데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 수요량 변화율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수요량이 변동하지 않음이죠. 그럼 수요량 변동률이 몇이냐면 0%예요. 그럼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수요량이 왜 변하지 않아요? 항상 일정 량을 구매하는 거예요. 아까 단위 탄력적인 아이는 뭐냐? 항상 일정 금액을 구매한다 그랬죠. 금액만큼 구매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항상 일정 량을 구매해요. 시험에 가끔
XJ 소비자들은 가격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 량을 구매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가격과 상관없이 항상 일정 량을 구매하죠? 그럼 누가 돼요? 완전 비탄력적이야. 그러면 뭐가 아무리 변해도 분자는 0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몇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0. 그래서 이 D는 0이 나옵니다. 시험에는 요렇게 4개가 나와요. 요렇게 4개가 나와. 왜 얘는 안 나오냐? 얘는 수치를 딱 보세요. 뭔가 굉장히 연짠주야. 무한대가 나와요. ED가 무한대야. ED가 무한대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계산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심하게 예민해서요. 아주 작은 그 변화에도 수요량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요. 아주 조금만 가격이 상승해도 수요량이 없어요. 근데 가격이 아주 조금 하락해도 수요량이 없어요. 가격이 변동하면 안 되는 제어예요. 그게 완전 탄력적 제어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완전 비탄력적과 완전 탄력적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볼 텐데요. 자,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인 애 한번 아까 했었던 이론을 생각해 보시면요. 가격이 얼마든지 항상 일정 량을 구매한다 그러죠. 가격이 상승해도 가격이 하락해도 나는 항상 구매하는 양이 동일하다라는 게 완전 비탄력적인 애예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나는 50개를 산다고 생각합시다. 1,000원에도 50개, 2,000원에도 50개, 3,000원에도 50개예요. 그러면 자, 여기가 50개야. 그러면 가격이 이만큼이 돼도 난 50개. 가격이 이만큼이 돼도 난 50개. 가격이 이만큼이 돼도 난 50개야. 가격이 올라도 난 50개. 가격이 내려도 난 50개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곡선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요. 수직의 형태로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격의 영향을 안 받아요. 난 가격의 영향을 안 받고 무엇에만 영향받는 거예요? 수량. 딱 수량만 정해져 있는 거죠. 그죠? 수량이 딱 정해져 있고 난 항상 일정 량만을 구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수직선의 형태가 됩니다.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하면 나중에 이거 갖고 되게 헷갈려 하세요. 완전 비탄력적인 아이가 수직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어디에 영향받지 않아요?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완전 탄력적인 아이는 뭐냐면 아까 가격이 올라도 안 사지만 가격이 올라도 안 사는 건 이해가 가시죠? 민감하니까. 근데 가격이 내려도 안 사요, 얘는. 가격에 어떠한 변화라도 하는 변화라도 생기면 아무것도 소비를 해버리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완전 탄력적인 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가격의 변화가 어떻게 돼야 돼요? 아예 없어야 돼요. 가격이 고정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얘는 수직이고요. 얘는 수평의 형태예요. 시험에 가끔 XJ 수요자들은 수요 곡선이 수직의 형태다, 수평의 형태다 이러고 나오기도 해요. 그럼 얘네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을 얘기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려졌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는 뭐냐면 가격이 이거일 때 이만큼 사고 이거일 때 이만큼 사고 이거일 때 이만큼 산다는 얘기죠. 가격이 올라도 똑같이 사고 가격이 떨어져도 똑같이 사요. 근데 얘는 가격이 오르죠. 그죠? 오른 뭐예요? 수요가 없어요. 수요 곡선 여기 있잖아. 가격이 내려요. 수요가 없어요.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없고 가격이 내려도 수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요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시험에 내기 자체가 우선 무한대 값이고요. 뭔가 여러 가지로 되게 복잡스러워요. 그러니까 낼 수가 조금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론적인 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가격이 굉장히 예민하다라는 것만 좀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완전 탄력적인 아이와 완전 비탄력적인 아이가 그래프가 수직, 수평이 그려진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탄력, 비탄력, 단위 탄력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요 곡선을 그리면요. 대부분 이렇게 생긴 게 일반적인 수요 곡선이죠. 매번 우리가 예를 들 때 그리기 딱 편하고 보기 이쁘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탄력성을 하면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달라져요. 그럼 도대체 그래프의 기울기랑 탄력성이랑 무슨 관계냐면 그래프 기울기라는 것 자체는 X축과 Y축의 관계거든요. 그럼 우리 탄력성은 뭐냐면 가격과 수량의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과 수량의 관계가 어떠냐? 결국은 기울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탄력성은 기울기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 아까 우리 노랭이랑 빨갱이로 했으니까 똑같이 노랭이. 뭔지 모르지만 노랭이 아까 노랭이 뭐였어요? 탄력, 비탄력? 비탄력이었죠? 자, 빨갱이. 탄력, 비탄력? 탄력이죠. 자, 얘네 둘이요 지금. 둘 다 수요 곡선이에요. 생긴 거 되게 다르게 생겼잖아요. 생긴 거 되게 다른. 얘는 서 계시고요. 얘는 누워 계시죠.
근데 쓰건 누워 계시건 둘 다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여기죠? 근데 가격이 떨어질 때 수요량이 늘어나죠? 가격과 수요량이 우하향하면서 반비례 관계죠. 얘도 가격과 수요량이 우하향하면서 반비례 관계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비탄력적인 아이는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 중에 뭐가 더 크댔어요? 가격 변화율이 더 크다 그랬고요. 탄력적인 아이는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 중에 뭐가 더 커요?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가격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가 일로 떨어졌다라고 봅시다. 여기로 떨어집시다. 요만큼 떨어졌어요. 자, 요만큼 가격이 떨어졌어요. 똑같이. 그죠? 노랭이랑 빨갱이랑 둘 다 가격이 떨어졌어요. 자, 가격이 요만큼 떨어졌어요. 그죠? 그랬더니 수요량이 얼만큼 변하냐면 요만큼 변하는 거야. 가격이 요만큼 변했더니 수요량이 요만큼 변했어요. 그죠? 그리고 얘는 가격이 이만큼 변했어요. 그랬더니 수요량이 이만큼 변하는 거죠. 여기 밑에 지금 이해되세요? 그럼 봐봐요. 똑같이 수요량이 변했는데 가격이 변했죠? 근데 가격 변화보다 얘는 뭐가 더 작아요? 수요량 변화가 훨씬 작죠? 얘는 가격 변화보다 수요량 변화가 훨씬 크죠? 그래서 얘는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량이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얘는 탄력적 그래프가 되고요. 얘는 비탄력적 그래프가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저놈의 탄력, 비탄력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결과적으로는 판매 수입 물어볼 거예요. 비탄력적 재화 가격이 상승했어요. 판매 수입은 어떻게 돼요? 탄력적 재화 가격이 상승했어요. 판매 수입은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물어보는 건 판매 수입이야. 근데 판매 수입을 물어보려고 했더니 탄력, 비탄력을 알면 판매 수입을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자, 가격이 상승했어요. 요만큼. 그죠? 그랬더니 수요량이 요만큼 감소해요. 그러면 우리가 PQ가 뭐라 그랬냐면 판매 수입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판매 수입은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그죠? 근데 가격이 상승하고 나서 판매 수입은요? 이만큼이에요. 그럼 뭐냐면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지금 빗금 치는 부분만큼이 사라졌어요. 그죠? 그만큼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 빗금 치는 부분만큼이 얻어진 거야. 여기 부분만큼 사라졌고요. 여기 부분만큼 얻었어요. 여기 있는 이 중간은 둘 다 얻고 있는 거니까 큰 상관이 없죠. 잃어버린 것보다 뭐가 더 커요? 얻은 게 더 커요. 잃어버린 것보다 얻은 게 더 크다 보니까 비탄력적일 경우 여기가 비탄력이죠. 비탄력적일 경우 가격을 상승시켰더니 판매 수입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탄력적인 아이 봅시다. 탄력적인 아이 가격을 상승시켰다라고 했을 때 가격 상승하기 전에 판매 수입은 이만큼이에요. 여기 이만큼이 판매 수입입니다. 가격 상승하기 전에. 근데 가격을 상승시켰어요. 그랬더니 판매 수입이 어디냐면 이만큼인 거죠. 그러면 가격을 상승함으로써 이만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이만큼을 얻은 거거든요. 얻은 게 커요? 잃어버린 게 커요? 잃어버린 게 커요. 그러면 탄력적인 아이는요. 탄력적인 아이는 가격을 상승시켰더니 판매 수입이 감소해요. 그죠? 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이거를 외우는 거예요. 가격 상승, 비탄력, 판매 수입 증가, 가격 상승, 탄력, 판매 수입 감소. 이게 아니야.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안에서 다 유출 한번 해봅시다. 비탄력적이죠. 그럼 비탄력적인 아이는요. 무엇과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 제가 이제 가격 변화율을 가변율이라고 부르고요. 수요량 변화율을 수변율이라고 부를게요. 자, 가변율과 수변율 중에서 자, 가변율이 있고요. 수변율이 있어요. 가변율과 수변율 중에서 뭐가 더 크냐면 가변율이 더 커요. 가변율이 더 큽니다. 그럼 봐봐요. 판매 수입은 뭐라 했어요? P, Q. 그러면 가격이 상승한 만큼 수량이 떨어져요? 못 떨어져요? 못 떨어진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PQ는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반대로 가격이 하락합니다. 가격이 하락해요. 가격이 하락해. 가격이 하락한 것만큼 수요량이 늘려요, 못 늘려요? 못 늘려. 그러니까 판매 수입은 감소해요. 자, 가변율과 수변율 중에서 자, 가변율이 더 크다 보니까 판매 수입이 뭐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가격 변화율의 부호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상승하면 판매 수입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판매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가변율이 누구를 이겼어? 수변율이 이겼으니까.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판매 수입 증가, 가격이 하락하면 판매 수입 감소해요. 단 무조건 수요량은 떨어지죠. 가격이 10% 상승했어요. 판매 수입은 10% 증가합니까? 10% 증가 못합니까? 10% 증가 못하죠. 왜냐면 무조건 수요량은 떨어지긴 하잖아. 수요 법칙에 적용을 받죠. 요만큼은 사라진다니까? 사라지는 부분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10% 상승했어요. 그렇다고 10%가 증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예를 봐봐요. 얘는 왜 감소하느냐라고 하면 얘는 가변율과 수변율 중에 수변율이 더 커요.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했을 때 누가 이기냐면 수변율이 이겨요. 그러니까 판매 수입은 누구 따라가요? 수변율 부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량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지니까 판매 수입은 감소하겠죠. 가격이 하락했을 때 판매 수입, 가격이 하락해서 수요량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니까 판매 수입은 증가하겠죠. 더 많이 증가하는 쪽으로 판매 수입이 부호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탄력적인 경우는 가변율이 더 크기 때문에 가격 변화율과 판매 수입 변화율이 같은 부호로 갖게 되겠죠. 반대로 여기는 가변율보다 수변율이 더 크죠. 그러니까 가격 변화율보다 가격 변화율이 훨씬 더 수요량 변화율보다 작기 때문에 가변율과 판매 수입 변화율이 부호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죠? 반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 그러면 판매 수입은 수변율 따라서 내려가고요. 가격이 떨어져요. 그럼 수변율 따라서 판매 수입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비탄력적일 때 가격을 상승하면 판매 수입이 증가하고 이거를 외우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격 변화율, 가변율과 수요량 변화율, 수변율 간의 관계를 파악하게 되면 판매 수입 변화율, 판수율을 알 수밖에 없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하셔야 되지 무턱대고 이거를 일일이 다 외우다 보면 머리가 터져요. 못 외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좀 보고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컬러풀한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죠. 자, 보시면 막 되게 영어로 막 나와 있는데 영어는 상관없고요. 자,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수직이죠? 그죠? 자, 이 그래프는 그래프가 프라이스, 지금 가격이에요. 가격과 전혀 상관없이 그래프가 딱 서 계시죠. 그죠? 수직이죠? 가격과 상관없이 나는 항상 일정 량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니까 얘는 뭐예요?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ED는 0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A는 어때요? 가격에 고정돼서 수요가 정해져 있죠. 가격이 올라가요? 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격이 내려가요? 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뭐예요? 완전 탄력적인 무한대. ED는 무한대인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B, C, D가 뭐가 되냐면 탄력, 비탄력이 나오는데 지금 C를 보시면 C를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1이라고 돼 있죠. 그죠? C는 1이라고 되는데 이게 단위 탄력적 그래프인데 사실 정확한 단위 탄력적 그래프는 직각삼곡선을 그려야 돼요. 직각삼곡선을 그려갖고 어떻게 되냐면 모든 판매 수입이 다 동일하게 나와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각삼곡선 여기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그려지면서 여기에 판매 수입과 여기에 판매 수입이 동일한 거야.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아까 단위 탄력적이라는 아이는 항상 일정 금액을 구매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PQ와 똑같아. 나는 100만 원 쓰죠. 그럼 PQ는 내가 100만 원 썼으니까 판매 수입도 100만 원이겠죠. 그죠? 우리가 판매 수입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소비 지출액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단위 탄력적인 아이는 항상 일정 금액을 소비하기 때문에 판매 수입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까 뭐라면요? 수요량이 더 크면 수요량을 따라가고요. 가격 변화를 더 크면 가격 변화를 따라간다 그랬죠. 근데 단위 탄력적인 아이는 가변율과 수변율이 같아 버려요. 그러니까 판수율이 항상 몇이 나오냐면 0이 나옵니다. 0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아까 했었던 공식 있죠.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 변화율 해서 절대값이어서는 그걸로는 우리가 계산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이론적으로 우리가 그렇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이 일치하죠. 그죠? 그러면 항상 뭐가요? PQ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그리려면 이상하죠. 갑자기 다 직선인데 곡선 그래프 그리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중간에 이렇게
45도 각도로 쭉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얘가 단위 탄력적이죠. 그럼 얘보다 민감하면 자, 단위 탄력적인 아이는 수변율과 가변율이 어떤 거예요? 같은 거죠. 근데 얘보다 자, 기울기가 가파르다. 기울기가 가파르다는 건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가변율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면 C보다 D가 어때요? 가격이 더 민감하죠. 그럼 얘는 뭐야? 비탄력적이죠. 자, D를 보시면 1보다 작다고 나오죠. C보다 더 들어 누워 계세요. 더 기울기가 완만해요. 더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건 뭐? 수율형 변화율이 더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B는 뭐가 돼요? 탄력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여기서 핵심은 E가 완전 비탄력, A가 완전 탄력이라는 걸 아시고 단위 탄력이라는 아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보다 더 민감하면 탄력적, 얘보다 좀 더 둔감하면 비탄력적이라고 나온다라고 그래프를 분석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아까 칠판에서 그렸던 거예요. 둘 중에서 누가 비탄력? 얘가 비탄력이죠. 그죠? 얘가 탄력이죠. 아까 우리 그래프에서 그렸던 거. 그죠? 얘를 보시면 가격이 여기 있죠? 그죠? 가격이 여기죠? 근데 수량 여기죠? 자, 가격을 하락시켜볼까요? 가격을 하락시켰어요. 그랬더니 이만큼이죠. 가격은 이만큼 변하는데 수요량은 요만큼 변하죠. 뭐가 더 커요? 가격 변화율이 더 크죠. 얘 같은 경우는 가격이 여기 있어요. 가격이 이만큼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수요량이 이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칠판으로 봤었던 그림이에요. 그러면 가격을 만약에 얘는 상승시킨다. 가격을 상승시켜요. 그죠? 가격을 상승시키게 되면 얻게 되는 부분, 그러니까 가격 변화율 부분이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수요량 변화율 부분이 더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 기억하시면 되고 비탄력적인 아이는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 중에 뭐가 더 커요? 가격 변화율이 더 크고요. 탄력적인 아이는 가변율, 수변율 중에서 수변율이 더 커요. 그래서 판매 수입이 뭘 따라간다? 판매 수입이 더 큰 아이를 따라가요. 비탄력적인 아이는 뭐를 따라가고요? 가변율을 따라가고요. 탄력적인 아이는 수요량 변화율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 변화율로 탄력성을 한번 다시 분석을 해봅시다. 이때까지 했었던 거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탄력성이라는 것 자체가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걸 가지고 계속 써먹는 거거든요. 보시면 자,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가변율과 수변율 어떻게 돼요? 가변율과 수변율에서 가격 변화율에 따라서 수요량 변화율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1도 없어요. 1도 없잖아. 그러니까 수요량 변화율이 몇이 나와요? 0. 그래서 여기서는 수변율이 몇이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죠. 그래서 수요량 변화율 0. 자, 비탄력적인 아이는요. 가변율과 수변율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가변율이 커요? 수변율이 커요? 비탄력적인 아이는 가변율이 컸죠. 그럼 가변율과 수변율 중에서 누가 더 크다? 가변율이 더 크다. 가격 변화율, 수요량 변화율, 가변율이 더 크다. 자, 단위 탄력적. 어떻다고 했어요? 항상 일정 금액을 구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 것만큼 수요량이 떨어뜨린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가변율과 수변율이 같이 나와야 되겠죠. 가변율과 수변율이 일치합니다. 자, 탄력적인 아이는 수변율이 더 크다 그랬죠. 가격이 훨씬 더 민감하게 움직여서 가격 변화가 수요량 변화율이 더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크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얘네 셋은 뭐라 그랬어요? 수요 법칙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했었죠. 그럼 수요 법칙에 적용을 받으면 가격 변화율이 플러스 값이면 수요량 변화율은 마이너스 값. 가격 변화율이 마이너스 값이면 수요량 변화율은 플러스 값. 가격 변화율이 플러스 값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면 얘는 수요 법칙 적용을 받으니까 수변율과 가변율은 부호가 반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교재를 보면 전부 다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부호에 대한 설명을 안 적어놔요. 근데 이거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부호가 같아야 됩니까? 막 이러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건 당연히 수요 법칙에 적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요.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가격 변화율을 봤죠. 그리고 판매 수입 변화율을 보는 거야. 결과적으로 우리가 탄력성으로 알고자 하는 건 뭐예요? 판매 수입 변화율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가격이 상승합니다. 수요량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은 아무런 움직임 없이 누구만 움직여요? 가격만 움직이거든요. 그럼 판매 수입에 누구만 영향을 미치는 거야? 가격만 영향을 미쳐요. 그럼 가격이 10% 상승했어요. 수요량은요? 10% 상승해야지. 아니, 판매 수입은요? 10% 상승해야지. 수요량은 0이잖아요. 그럼 PQ에서 P가 10% 증가했어요. 그럼 PQ는 10%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은 가격 변화율과 판매 수입 변화율 일치해요. 가격이 10% 올라요.
그러면 판매 수입이 10% 올라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반대로 가격이 10% 떨어져요. 그럼 판매 수입이 10%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비탄력적인 아이는요. 가격이요. 10% 상승을 합니다. 그럼 판매 수입이 어떻게 돼요? 상승해요? 감소해요? 판매 수입 증가하거든요. 그죠? 근데 얼만큼 증가한다고 그러냐면 아까 10%는 증가하지 못해요 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무조건 수요량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수요량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가격 변화율만큼은 판매 수입이 증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격 변화율과 판매 수입 변화율, 가변율과 판수율 중에 뭐가 더 커요? 가변율이 크게 나오는 거야. 여기 같은 경우는 가변율과 판수율이 동일하게 나와요. 왜? 수요량을 변화를 안 시키니까. 근데 여기는요. 수요량을 떨어뜨리긴 떨어뜨린다니까. 얘네 셋은요. 수요 법칙에 적용을 받는다고요. 계속 아까부터 똑같은 얘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비탄력적인 아이는 뭐라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판매 수입이 증가한대요. 그건 잘 알고 있어요. 그래놓고 뭐라 하면 수요량은 안 감소했대. 뭔 소리야. 수요량 감소한다니까요. 수요량 감소하고 수요 법칙에 적용을 받아요. 근데 자꾸 수요량이 감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꾸 완전 비탄력으로 갑니다. 비탄력적인 아이는요. 단위 탄력보다는 둔감하고요. 얘보다는 민감한 아이예요. 수요 법칙에 적용을 받아요. 수요 법칙 적용받으니까 무조건 수요량을 떨어뜨려. 따라서 가격 변화율만큼 판매 수입 변화율은 올라가지 못합니다. 무조건 가변율이 더 커요. 그럼 단위 탄력적은 판매 수입 변화율 여긴 거지. 가변율과 수변율이 같죠. 그러다 보니까 판매 수입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판매 수입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판매 수입 변화율이 몇이에요? 0이 나옵니다. 0이 나와요. 그럼 탄력적인 아이는 가변율과 수변율 중에서 뭐가 더 커요? 수변율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수변율로 판매 수입이 정해지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했을 때 판매 수입은 떨어지고요. 가격이 하락했을 때 판매 수입은 올라가요. 왜요? 수변율이 더 크니까. 그래서 유일하게 가격 변화율과 판매 수입 변화율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건 얘예요. 가격 변화율과 판매 수입 변화율이요. 서로 부호가요. 반대예요. 얘가 플러스 값이에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값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럼 얘는 플러스 값이에요. 왜? 판매 수입 변화율은 뭐에 영향을 받아요? 수변율에 영향을 받죠. 그죠? 수변율에 영향을 받아요. 얘는 가격 변화보다 수요량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왜? 더 크게 반응하니까. 자,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보면요.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인 아이는 가격 변화율과 뭐가 같아요? 판매 수입 변화율이 같아요. 왜? 수요량 변화율이 없으니까. 수요량 변화율이 0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변화율과 판매 수입 변화율이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탄력적인 아이는요. 가격 변화율과 판매 수입 변화율이 부호는 같아요. 가격이 상승하면 판매 수입이 증가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판매 수입이 감소해요. 그런데 가격 변화율만큼 판매 수입을 늘리지는 못해요. 가격이 10% 상승했어요. 그러면 판매 수입은 10%는 못 늘리는 거야. 10%보다 무조건 10% 미만이 됩니다. 수요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변율과 판수율 중에서 가변율이 더 큰 겁니다. 단위 탄력적인 아이는요. 가변율과 수변율이 같아요. 가격을 올린 만큼 수요량을 떨어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변율과 수변율이 같기 때문에 판매 수입 변화율이 0이 나오죠. 판수율이 0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탄력적인 아이는요. 가변율과 수변율 중에 수변율이 더 커요. 그래서 판매 수입에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 변화율이 더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량은 떨어지죠. 더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판매 수입은 감소하게 되고요. 가격이 하락했을 때 수요량은 더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판매 수입은 증가합니다. 따라서 가격 변화율과 판매 수입 변화율이 부호가 반대가 돼요. 문제에서 나왔는데 가변율과 수변율, 가변율과 판수율이 나왔어요. 근데 가변율과 판수율이 나오는데 부호가 반대예요. 그러면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탄력적이 나와야 돼. 근데 이제 그걸 무턱대고 외우다 보면 나중에 이게 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론은 정립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 적용을 하셔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변화라는 게 나왔어요. 얜 뭐냐라고 보시면 자, 지금 우리가 계속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하고 있어요. 자, D1, D2라는 아이가 보이죠? 그죠? 자,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급이 증가하네요. 공급이 증가하는데 D1, D2가 있어요. D1, D2의 차이는 뭐예요? 탄력성이죠. 그죠? D1은 들어 누워 계시고요. D2는 조금 서 계시죠. 그럼 D1은 D2에 비해서 탄력적인 아이야. 그죠? 그 다음에 D1에 비해서 D2는 비탄력적인 아이죠.
그럼 도대체 이게 뭔 뜻이냐라고 보시면, 자, 공급 증가. 공급이 증가해요. 그러면 지금 수요는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공급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잖아요. 그죠?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겠죠. 그럼 지금 봤을 때 균형점이 여기란 말이에요. 균형점이 여기예요. 균형점이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공급이 증가하면서 균형점이 D1의 균형점은 여기로 이사 가고요. 여기로 이사 가고요. D2의 균형점은 여기로 이사 간대요. D2의 균형점은. 그죠? 그럼 봐봐요. D1은요. 가격이요. 여기에서 P0에서 P1으로 떨어집니다. 가격이 P0에서 P1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가격 변화율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수요량은 Q0에서 Q2만큼 늘어요. 이만큼 수요량이 늘어요. 그러면 자, D1은요. 가변율과 수변율 중에서 누가 더 커요? 수변율이 더 크네요. 그죠? 왜? 탄력적이잖아. 탄력적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D2를 보세요. D2는요. 가격이 P0에서 P2까지 떨어져요. 이만큼 떨어져. 그죠? 근데 수요량은요. 이만큼 증가하죠. 그럼 가변율과 수변율 중에 뭐가 더 커요? 가변율이 더 커요. 그럼 이걸 왜 다 알고 있는 거 왜 하냐라고 하면 탄력성에 따라서 공급이 증가해서 가격이 상승하거나 가격이 하락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비탄력적인 I는 탄력적인 I에 비해서 뭐가 더 커요? 가격 변화율이 더 커요. 그죠? 비탄력적인 I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가격이 변화했고요. 탄력적인 I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변화했어요. 그러니까 가변율은 누가 더 커요? 비탄력적인 애가 더 큽니다. 그런데 수변율은 탄력적인 I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수요량이 변화했죠. 그런데 비탄력적인 I는 여기서부터 요만큼밖에 수요량이 변화 안 했죠. 그죠? 그럼 수변율은 누가 더 커요? 탄력적인 애가 더 커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또 이렇게 그래프가 막 복잡하게 나오면 얘는 또 뭔데?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큰 문제가 될 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공급이 증가하면요.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판매 수입은 알 수 없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언제 판매 수입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알면 판매 수입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알 수 있는지 봅시다. 지금 어떻게 되면 공급이 증가한 상황이에요. 수요의 변화는 없죠? 수요의 변화는 없고 공급이 증가했어요. 자, 그럼 우선 탄력적인 애부터 갑시다. 탄력적인 애는 D1이죠?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기 전에 판매 수입이 이만큼이었어요. 그죠? 근데 공급이 증가하고 나서 만들어진 판매 수입이 이만큼입니다. 여기에 이만큼이 사라지는 거고요. 여기에 이만큼 큰 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이 증가했죠. 공급이 증가함으로써 탄력적인 I는 판매 수입이 증가해요. 왜? 공급이 증가해서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하락. 그죠? 가격이 하락했을 때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근데 탄력적인 애는 가변율과 수변율 중에 누가 더 커요? 수변율. 그래서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됐어요? 가변율이랑 부동호가 반대해서 판매 수입은 증가. 그러면 비탄력적인 애 봅시다. 비탄력적인 애는요. 증가하기 전에 요만했죠. 판매 수입이. 그죠? 근데 공급이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판매 수입은 이만큼인 거예요. 그럼 여기 위에만큼이 사라지는 거고 밑에만큼이 증가하는 거예요. 가격이 감소했죠. 가변율과 수변율은 뭐가 더 커요? 얘는 가변율이 더 크죠. 그럼 가격 변화율에 따라서 뭐가 따라가요? 판매 수입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했을 때 판매 수입도 같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공급이랑 관련돼서요. 항상 뭐를 물어보냐면 판매 수입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공급이 증가했어요. 공급이 감소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판매 수입은? 하고 물어봐요. 그럴 경우에 비탄력적일 때 우리가 가격이 상승하면 비탄력적인 경우는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탄력적인 경우는 판매 수입이 감소한다. 가격이 하락했을 때 비탄력적인 경우는 판매 수입이 감소하고 탄력적인 경우는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말해서 무조건 외우시거든요. 근데 그걸 외울 게 아니라 우선 가변율과 수변율의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요. 혹시라도 나중에 시험장 가서 혹시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 비탄력적인지 탄력적이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미 가변율과 수변율의 정확한 관계를 알고 있다면 헷갈릴 것도 없고요. 까먹을 일도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이론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AJ와의 가격 변화율에 따른 각 병의 소비 지출액 변화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골라라. 지금 열심히 떠든 거랑 완전 다른 문제를 갖고 왔죠. 그죠?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인데 이제 우리가 자꾸 뭔가 그래프가 나오면 탄력성이 왜 그래프가 나와? 막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요 곡선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막 그래프죠. 그죠? 그래서 되게 싫어하는데 되게 단순해요. 우리가 그래프를 처음 만났어. 혹시라도 난 처음 봤어, 그래프를.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처음 봤어요?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X축과 Y축을 보세요. 자, 여기는 가격 변화율. 그죠? 여기는 소비 지출액 변화율. X축, Y축 저 뭐예요? 소비 지출액. 나 처음 들어봤어. 판매 수입 변화율. 내가 가게 공급자가 번 돈은요,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쓴 돈이에요. 그래서 판매 수입 변화율이라는 건 다른 말로 소비자가 쓴 돈이에요. 그래서 소비 지출액 변화율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판매 수입 변화율이 되는 거야. 그러면 가격이요. 자, 값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 하락했어요. 값은 가격이 하락했네요. 근데 판매 수입이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죠. 자, 아까 뭐냐면 가변율과 판수율의 부호가 반대면요, 무조건 뭐라 했어요? 탄력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값은 무조건 탄력적이야. 그러면 왜 무조건 탄력적이라 했어요? 가변율보다 뭐가 더 그랬어요? 수변율이 더 크죠? 그러니까 수요량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판매 수입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을을 봅시다. 을을 봤더니 참 가격이 상승했어요? 움직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죠. 뭐예요? 소비 지출액이 변화가 없어요. 항상 일정 금액을 쓰는 아이예요. 얘는 누가 돼요? 단위 탄력적 아이가 되는 거지. 그죠? 자, 그럼 병을 보면. 병을 봤더니 가격이 어떻게 됐냐면 하락했어요. 가격이 하락했는데 소비 지출액이 감소하는 겁니다. 가격이 하락했는데 소비 지출액이 감소. 그럼 비탄력적이구나.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 가격 변화율과 소비 지출액 변화율이 같아요. 가변율과 판수율이 같은 애가 있었죠. 가변율과 판수율이 같은 애가 누구였어요? 완전 비탄력. 그래서 병은 완비가 되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 문제예요. 우리가 X축과 제가 아까부터 계속 단순하다니까 짜증내는데 이렇게 수업 시간에 되게 짜증내더라고요. 근데 되게 단순한데 자꾸 너무 어려워하니까 그래요.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풀어보면 가 나와요. 그럼 나오고 나면 그다음부터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무조건 이제 어려우니까 그냥 안 해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풀 수가 있거든요. 자, 기억. 값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 탄력적이다. 자, 값 탄력적? 맞죠. 그죠?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다. 바로 나왔어요. 자, 님. 을의 수요는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자, 을 완전 비탄력이 아니라 단위 탄력. 자, 가격이 하락해도 병의 구매량은 변하지 않는다. 자, 얘는 완비죠. 완전 비탄력적인 애는 항상 일정량을 구매하죠.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던 가격이 하락하던 병은 일정량 구매량이 변해야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디귿 맞네요. 리을. 병의 수요는 값의 수요보다 가격에 대해서 더 탄력적이다. 여기서 가장 비탄력적인 애가 병이죠. 가장 탄력적인 애가 값이 되고요. 얘는 1보다 크고요. 얘는 1이고요. 얘는 0이네요. 그죠? 가장 비탄력적인 애가 병이 돼요. 1번 문제를 보시면 약간 탄력성의 특징이 나오는데 탄력성 문제는요. 이거 분석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거를 많이 문제를 풀어본 사람들은 이거 시간 안 걸리거든요. 이게 뭔데 할 게 아니라 보는 순간 가변율이랑 판수율이네 바로 딱딱 나와요. 그것만 찾으면 값이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 단위 탄력적인만 찾으면 밑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선지는 굉장히 쉽죠. 그죠? 그거 찾는 건 별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만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혹시라도 그래프가 처음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X축과 Y축부터 찾아보자. 자, 이게 서울시에서 이 문제를 좀 이제 약간 변형시켜서 냈었던 문제가 이번 문제인데, 자, 표는 A에서 E제의 가격의 현재 수준에서 1% 인상될 경우에 수요량 변화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와요. 그럼 또 이런 문제를 처음 본 사람들은 뭐냐면 수요량 변화율, 탄력성, 가격 변화율은 가격 변화를 못 찾는 거예요. 문제를 안 읽어. 현재 수준은 1% 인상된대요. 가변율은 1%예요. 줬어요, 문제에서. 수변율만 주는 경우 없어요. 뭐든 따로 줘요. 가변율 줘요. 근데 문제를 안 읽다 보니까 그냥 이게 뭔데? 라고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탄력성 어떻게 구하느냐? 탄력성 어떻게 구해요? 가변율분의 수변율, 절대값. 그죠? 그럼 A는 2, B는 1, C는 0.5, D는 0. E는 몰라요. E는 아니야. 얘는 또 뭐예요? 왜 1 아니에요? 자, 2를 봤을 때요.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되면 인상되고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인상된다는 건 가변율이 뭐라는 거예요?
가변율이 플러스 1이라는 거야. 그러면 수변율은요. 무조건 무슨 값 가져야 돼? 마이너스 값 가져야 돼요. 근데 지금 이재화는 수변율이 몇이에요? 플러스 1이야. 가변율과 수변율이 부호가 같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같죠? 같다는 건 뭐야? 수요 법칙의 예외라는 뜻이에요. 얘는 수요 법칙에 적용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예요. 얘를 가지고 자꾸 1이니까 뭐라고 얘 단위 탄력적이네 라고 하거든요. 자 봐봐요. 이재화. 이재화는 판매 수입이 변하지 않는다.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면 답이 4번이 나와버려. 근데 얘는 단위 탄력적인 재화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자, 수변율과 가변율의 그 부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냥 휙휙휙 넘어가요. 항상 함정은 존재하는 거고요. 자, 1번. AJ 수요는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다. 자, AJ는요,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에요. 1보다 크죠? 1보다 크니까 탄력적. 자, DJ 수요는 가격에 대해 완전 탄력적이에요. DJ는요, 0이죠?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적이면 뭐가 나와야 돼요? 무한대가 나와야겠죠? 자, BJ는 판매량이 변화하지 않는다. 자, BJ는 지금 어때요? 단위 탄력적이죠. 얘는 판매량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판매 수입이 변하지 않는 거죠. 판매량이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완전 비탄력적인 애죠. 자, CJ는 판매 수입이 증가한다. 자, CJ는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적이에요. 가격이 상승했어요. 가변율이 더 크죠. 그러다 보니까 판수율은 가변율을 따라갑니다. 가격이 상승했을 때 비탄력적 제어는 판매 수입이 증가하네요. 답은 3번이네요. 별것도 아닌 문제예요. 그죠? 바로 탄력성만 찝어내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함정은 이 이재화라는 거죠. 얘 단위 탄력적이지 않아? 단위 탄력적일 것처럼 보이지 않아? 라고 나왔는데 막상 단위 탄력적이 아닌 거죠. 수변율과 가변율이 부호가 같다라는 거는 수요 법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요거 우리 아까 그래프로 봤었던 거에 약간 비슷한 부분이죠. 자, 그림은 XJ 및 YJ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나타낸 거래요.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추론을 골라라 라고 합니다. 현재 XJ의 공급 곡선은 일치한 상태이며 두 시장의 균형점은 모두 1호 동일하대요. 자, 그러니까 공급 곡선은 요거 하나예요. 자, 그러면 XJ, YJ 중에서 누가 더 누워 계세요? X가 더 누워 계시죠? 그럼 얘가 탄력, 얘가 비탄력. 그죠? Y가 비탄력. X제가 탄력적이고 Y제가 비탄력적이겠네요. 자, E에서 Y제는요, X보다 가격에 대해서 수요량이 민감하게 변화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Y제 같은 경우 있죠. Y제는 비탄력적이죠. 그리고 X제는 탄력적이에요. 수요량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누구예요? 탄력적인 애가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죠? 그래서 Y제는 X제보다가 아니라 X제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겠죠. 자, X와 YJ의 공급이 동일한 폭으로 증가할 경우 X의 거래량 변동폭이 YJ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자, 공급이 증가해요. 그죠? 그러면 수요량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럼 증가했죠? 그럴 경우에 거래량, 얘네한테 수요량이 되겠죠? 수요량은 누가 더 많이 증가해요? 얘가 YJ가, XJ가 더 많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거래량 변동폭은요, X의 거래량 변동폭이 YJ보다 작다가 아니라 X의 변동폭이 더 YJ보다 크게 되겠죠. X와 YJ의 공급이 동일한 폭으로 증가할 경우 X의 판매 수입은 YJ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자, 공급이 증가했죠. 그럼 가격이 상승하죠. 그리고 거래량이 증가해요. 자,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증가하죠. 가격이 하락하였을 경우에 비탄력적인 아이는 판매 수입이 감소하고요. 탄력적인 아이는 판매 수입이 증가하죠. 그래서 XJ의 판매 수입이 YJ보다 크다가 맞는 말이 되겠죠. X와 YJ의 공급이 동일한 폭으로 감소할 경우 X의 가격 변동폭이 YJ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자, 가격 변동폭은요. 가변율은요. 탄력이 커요? 비탄력이 커요? 비탄력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가변율은 누가 크다? 비탄력이 크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프 자체가 막 나와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탄력적, 비탄력적 물어보고 그 다음에 수변율이 클까요? 가변율이 클까요?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거 물어보죠. 계속해서 동일한 거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력성에 대한 그 작은 이론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문제를 이렇게 쭉쭉쭉 풀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4번 마지막 문제예요. 자, 그림은 가에 들어갈 내용에 따라 A에서 CJ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다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일치하는 것은 자, 가변율이야. 그죠? 그러면 여기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수변율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판수율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가변율과 우리 아까 했을 때 PTPD로 했을 때 뭐냐면 가변율과 수변율 관계 했었죠. 그 다음에 가변율과 판수율 관계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가에는요 지금
가변유도 수변유도 들어갈 수 있고요. 판수유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둘 중 하나가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자, 가가 수유랑 변화율이야. 그럼 이게 수변율인 거야. 그럼 수변율이라고 놓고 A, B, C를 한번 봅시다. 가변유가 수변율인데 C를 보시면 우선 C부터. 움직이지 않는 애가 제일 T잖아요. 제일 T는 놈부터 잡으면 돼. 자, 봤더니 C는 어때요? 가변유가 수변율에서 수변율이 0이야. 가변율이 올라도 가격이 10% 돼도 15% 돼도 얘는 지금 뭐야? 가격이 10% 올라도 0이죠. 그럼 얘는 뭐야? 완비. 그죠? 그 다음에 자, 얘는 B 같은 경우는요. 가변율이 10이죠. 근데 수변율이 마이너스 10이에요. 가변율과 수변율이 어때요? 같죠. 그럼 가변율과 수변율이 같아요. 부호는 당연히 반대예요. 그죠? 가변율과 수변율이 같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얜 단위 탄력. 자, A는요. 가변율과 수변율 중에 누가 더 커요? 가변율이 크죠? 가변율이 더 큰 아이 누구? B 탄력. 그죠? 그러면 AJ의 탄력성은 1보다 작다. B 탄력. 맞죠? 1번 맞는 거예요. 좀 틀린 거 찾아야 됩니다. 2번. 가와 수유랑 변화율. 가가 수유랑 변화율이라면 BJ의 탄력성은 1이다. BJ의 탄력성 1. 맞네요. 그죠? 2번도 맞는 말이에요. 자, 이제 가가 판매 수입 변화율이에요. 그럼 판매 수입 변화율이면 자, 이게 판수율이래요. 그럼 아까부터 움직이지 않는 애부터 찾읍시다. 얘는 지금 움직이지 않죠, C는. 판수율이 몇이에요? 가격이 10% 상승했어요. 근데 판수율은 여전히 0이죠. 그럼 얘는 판수율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누구? 단위 탄력. 그러니까 밑에 X축이 바뀌니까, 그죠? X축이 바뀌니까 애들이 탄력성이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X축과 Y축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B를 보면 아, 가변율이랑 판수율이 같네 라고 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가변율과 수변율은요. 수요 법칙에 적용을 받으니까 부등호가 반대인 거예요. 근데 판수율은 판매수입 변화율은 PQ의 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변율과 부호가 반대다 이건 아닙니다. 무조건. 그럼 봐봐요. 얘는 가격이 상승했죠. 근데 판매수입이 감소했어요. 그럼 가격이 상승했을 때 판매수입 감소하는 제가 누구밖에 없어요? 탄력죠. 그죠? 얘는 가격이 상승했죠. 판매수입 감소했어요. 가격이 상승해서 판매수입 감소한 건 누구예요? 탄력죠. A하고 B는 탄력이에요. C가 단위 탄력이에요. 그러면 판매수입 변화율이면 A의 탄력성은 1보다 작다가 아니라 1보다 크다가 되겠죠. 왜? 탄력적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럼 4번 봅시다. 가가 판매수입 변화율이요. CJ의 탄력성 1이다. C 단위 탄력죠. 문제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이때까지 했었던 거 계속 물어보는 게 뭐예요? 가변율이에요? 수변율이에요? 판수율이에요? 했던 거 계속 똑같이 물어보죠. 무조건 반복이에요. 그리고 그 반복되는 것을 조금씩 다르게 물어봅니다. 자꾸 너무 어렵게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물어보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알고 있는 거를 최대한 풀어보려고 하시고 X축과 Y축을 잘 찾으셔야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 탄력성도 잘 하시려면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탄력성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더 세부적인 내용도 많지만 큰 틀은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의 틀을 바탕으로 탄력성을 어느 정도는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이 다음 강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